자, 지금 제가 여기다가 프린트 8단을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놨는데 지금 보면 얘의 역할은 당연히 8단을 출력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이거 8단 출력하는 거 8단 출력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죠? 이제는 이 코드가 이 프린트 8단이라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이 해당 코드는 8단을 출력하는 코드구나 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또 이제 회사에 취업을 했다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여러분들 저번에도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이 뭐라 했어요? 구구단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래요. 자, 구구단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왜냐면 8단을 여러 번 출력하라고 하니까 중복이 발생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끝에 함수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함수를 만들게 되면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부장님이 칭찬을 했어요. 야, 클라이언트가 너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니까 좀 좋아하더라. 근데 자, 우리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죠. 고객사에서 이제 고객에서 우리한테 프로젝트를 맡길 때 어떤 요청을 했냐면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8단 출력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자기네는 어느 날은 4단, 어느 날은 뭐 3단, 어느 날은 뭐 12단, 어느 날은 뭐 280단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단들을 계속해서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고객이 4단이라는 걸 요청하면 여기를 4단으로 바꾸고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고객이 나는 12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12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고객이 여기다 12단이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근데 자, 이렇게 쓰는 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뭐가 발생하죠? 중복이라는 게 발생하죠. 그리고 지금 얘의 역할은 뭐예요? 단순한 구구단 출력하는 건데 단순한 구구단 출력하는 것도 코드가 어떻게 해요?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물론 이제 4단을 출력하고 12단을 출력하고 어떤 단을 출력하는가에 따라서 그건 좀 다르지만 역할은 다르지만 그래도 동일한 코드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뭐다?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지금 이 녀석이 몇 단 출력된다 했죠? 그죠? 8단.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이 10번 출력하던 100번 출력하던 1000번 출력하던 여전히 몇 단? 8단을 출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8단을 출력하는 원인을 담당하는 녀석이 누구예요? 그렇죠. 지금 단이라는 변수의 값이 뭘로 고정되어 있다? 8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일의 모든 원흉이라는 거죠. 왜냐면 단이라는 변수의 값이 8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10번 출력하든 20번 출력하든 여전히 8단밖에 출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얘를 뭐 4단으로 바꾸면 강사님 그러면 얘를 4단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4단으로 바꾸면 4단 출력하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녀석이 지금 8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가 매우 딱딱하다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융통성이.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아직 여러분들 어떤 특정 개념을 배우진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3이라 넘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6이라 넘기고 뭐 120 이런 식으로 넘겼어요. 그러면 얘는 몇 단을 출력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쵸? 느낌상. 얘는요? 얘는 120단. 이런 식으로 출력해달라고 하는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얘는 여전히 몇 단? 8단이에요. 실행은 안 되지만, 이거 참고로 실행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실행은 안 되지만 얘는 여전히 8단밖에 출력을 못한다. 왜? 단이라는 값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얘를 값을 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값을 정하지 않으면 단이라는 변수의 값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얘가 몇 단을 출력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단이라는 요 변수를 함수 소괄호 안쪽에다 들어오면 됩니다. 자, 이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매개 변수라고 해요. 무슨 변수? 매개 변수. 자, 왜 매개 변수라고 하냐면 요 함수 내부 있죠? 요 프린트 8단이 여기가 시작이고 요 i 플러스 1이 함수 지역이란 말이야. 함수 지역. 그러면 함수 내부 공간이 있고 함수 외부 공간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A는 10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이 함수 프린트 8단이라는 함수 입장에서 A는 10은 뭐냐면 함수 외부 공간에 선언된 변수예요.
그래서 왜 매개 변수냐면 함수 내부와 함수 외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자적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매개 변수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이거 8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함수를 실행을 했을 때 넘겨준 값이 어디에 전달이 되냐면 바로 함수에 정의된 이 매개 변수로 전달이 됩니다. 즉 얘가 실행될 당시에는 3이라는 값이 전달이 되고 얘가 실행될 당시에는 6이라는 값이 얘가 실행될 당시에는 120이라는 값이 여기 전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보이시나요? 자, 지금 3단 나왔고요. 그 다음에 6단 나왔고요. 120단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 걸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넘겨준 요 값을 뭐라고 하냐면 인자값이라고 합니다. 인자값. 뭐라고요? 자, 영어로는 이제 arguments라고 해요. 제가 왜 arguments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 인자값과 관련된 에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뭐 argument 뭐시기 해가지고 에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내가 함수를 실행했을 때 어떤 값을 넘기냐에 의해서 어때요? 고객이 그죠? 다르게 출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요청할 때 고객이 클라이언트가 어느 날은 뭐 3단, 어느 날은 6단, 어느 날은 120단 이렇게 필요하다 했을 때 함수를 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값을 넘김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했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더 이상 딱딱한 함수가 아니라 우리가 매개 변수를 작성함으로 인해서 조금 유연한 함수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통 함수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드리냐, 함수를 자판기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를 뭐에 비유하면 자판기 동전 투입구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전 투입구가 지금 몇 개? 한 개이기 때문에 동전을 하나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고객이 또 뭐라고 하냐면 일을 잘 처리를 해서 정말 고맙다. 근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어느 날은 이게 9까지 계속 곱하니까 어느 날은 뭐 3까지 곱했으면 좋겠고 어느 날은 또 12까지 곱했으면 좋겠고 어느 날은 뭐 27까지 곱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짜증이 올라오죠.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자꾸 들어오니까. 자, 근데 얘가 지금 몇 가지 곱하는 구구단이에요? 그죠? 9까지 곱하는 구구단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다가 9라고 썼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리미트라고 쓰고 9라고 쓸 거예요. 그 다음에 9라고 썼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얘를 그냥 변수로 만든 것 뿐이지 이 리미트가 뭐예요? 여전히 9잖아요. 그쵸? 얘가 9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9까지 출력이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 얘조차도 값을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리미트라는 요 변수도 어떻게 한다?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데, 자, 매개 변수를 작성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쉼표한 다음에 띄어쓰기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매개 변수는 중복해서 작성할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단위라는 변수를 썼는데 여기다 단위라 변수를 또 쓴다? 안 됩니다. 보이죠? 매개 변수가 중복되었습니다. 바로 나오는 거. 그죠? 그래서 매개 변수는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자판기 동전 투입가가 몇 개가 된 거예요? 2개죠. 우리가 뭐 일반적인 자판기는 동전을 그냥 하나만 넣으면 작동이 되는데 얘는 조금 특이하게 생긴 거예요. 동전 투입구가 2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행을 했을 때도 값을 몇 개 넘겨줘야 되냐면 2개 넘겨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요거 실행하죠? 그러면 요런 에러가 나와요. 자, 보이시나요? 아까 제가 아규먼트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프린트 단이라는 게 미싱 1 놓쳤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자값을 얘가 요청하고 있는데 넘겨줬다 안 넘겨줬다? 넘겨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3을 넘기고 얘는 뭐 8을 넘기고 그 다음에 얘는 뭐 5를 넘기고,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행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는 3까지 곱한 결과 보이죠? 하나는 8까지 곱한 결과, 하나는 5까지 곱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를 쓰면 쓸수록 이 함수는 딱딱한 함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수 실행 시 어떤 값을 넘겨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함수가 유연하게 작동하는 그런 함수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매개변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매개변수는 함수 내부와 함수 외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자적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매개변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두 개죠.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하나를 더 썼어요. 이런 식으로 매개변수를. 그러면 우리가 넘겨줄 때 몇 개 넘겨줘야 돼요? 그렇죠. 이건 규칙입니다. 매개변수가 3개면 인자값도 3개 넘겨줘야 되고, 매개변수가 2개면 2개, 1개면 1개, 0개면 넘겨주면 안 됩니다. 매개변수가 없을 때는 함수 실행 시 여러분들 인자값을 넘기게 되면 에러 나요. 담을 그릇이 없잖아요. 해당 값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실행이 되냐. 자, 3, 3을 이렇게 넘겨줬을 때 3이라는 값이 리미트에 꼽히고, 얘 헷갈리니까 4라 해볼까요? 자, 3이라는 값이 리미트에 꼽히고 4라는 값이 단에 꼽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의 매개변수를 사용했고, 그러니까 매개변수 순서와 인자값을 넘긴 그 순서에 맞게 값이 할당됩니다. 3이라는 값이 단이라는 변수에 4라는 값이 리미트라는 변수에 할당이 되지, 바꿔가지고 할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한다? 매개변수라고 한다. 자, 매개변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다? 내가 함수를 실행했을 때 어떤 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이 함수를 조금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좀 실행시키고 싶으니까 그래서 제가 매개변수를 사용하고 인자값을 넘겨가지고 해당 코드를 실행시킨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매개변수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